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마다 사연 하나 품고 있는 게 인생이라지만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세상에는 어찌나 지독한 사연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저도 이곳에서 응원의 댓글도 달아보고 쓴 충고도 달았었는데요. 오늘은 저 또한 여러분께 털어놓는 입장이 됐네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떨립니다. 하지만 마냥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이상하게 노력해도 임신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자연 임신해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 닮은 딸을 낳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게 제 작은 소망이었는데요. 아들이라 아주 조금은 아쉬웠지만 어렵게 된 임신이니만큼 진심으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새 생명은 하나가 아닌 둘로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5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는 둘 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럿 키우는 엄마들 지금도 너무 존경합니다. 몇 년생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동시에 둘을 키우려니 더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아직 30대가 아닌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둘이니 키울 때 체력이 엄청 소모되더라고요. 먹는 것도 어찌나 잘 먹는지 쑥쑥 크는 아이들을 위해 맞벌이는 저희 부부에게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 덕분에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한 남편은 쌍둥이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만 사고로 운명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매일 눈 뜨는 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애아빠 대신 저라도 세상에 남아서 애들 일생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더군요. 그 마음 하나로 우울을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신나는 에어로빅도 다녀보고 모임도 안 나가던 제가 꼬박꼬박 모임도 참석했죠. 별짓 다 해봐도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다행히 시간이 좀 흐르자 고통도 조금씩 무뎌지더군요. 제가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니 아들들은 제가 정말 다 괜찮은 줄 알았나 봐요. 쌍둥이 중 첫째인 성혁이가 먼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아빠는 있고 새 출발하시는 건 어때요? 뭐? 아니 100세 시대라는 이 세상 어떻게 엄마 혼자 지내요. 엄마 옆에 있어줄 다른 인연 슬슬 찾아봐야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마. 성혁이 너 아빠 떠난 지 겨우 1년 지났다. 이런 대화 엄마는 불편하구나. 엄마, 형 말이 맞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 회피만 하지 말고. 아님 우리가 좋은 아저씨 알아볼게. 그러니까 엄마는 만나보기만 해. 성우 너까지 왜 그래? 엄마 이제 회복했다. 아빠 떠난 뒤로 숨 쉬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겨우 숨 쉬는 게 어렵지 않아졌어. 그런데 뭐? 아빠는 잊고 새 출발하라고? 날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그건 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요. 가족에게 헌신했던 아빠가 떠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누굴 소개시켜준다는 첫째와 둘째의 행동이 저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첫째와 둘째는 더 이상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쌍둥이는 기어이 제게 소개시켜줄 후보들을 골라왔더군요. 세상 다정했던 남편과는 달리 저는 아이들을 비교적 엄하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애들은 저를 무서워하기는 했어요. 첫째는 제 눈치를 보다 머뭇거리기만 했고
대신 당돌한 저의 둘째가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은 누구 만나기 싫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또 그게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형이랑 내가 진짜 신중히 골랐어. 돈 많은 아저씨들이라 이제 엄마 노후는 걱정 없어. 뭐? 이것들이 정말 엄마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야? 엄마, 화만 내지 마시고 한번 사진이라도 보세요.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아버지보다는 아니지만요. 첫째는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한성혁, 한성우. 엄마는 지금 누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아씨, 형이랑 난 엄마 생각해서 알아왔는데 엄마는 왜 계속 화만 내셔? 뭐? 아씨? 둘째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5살 애야? 엄마, 형이랑 나 이제 다 컸어. 근데 아직도 우리가 엄마한테 혼나야 해? 다 컸다는 놈이 늙은 애미한테 아씨? 너 좀 있으면 엄마한테 욕짓거리도 하겠다. 아니, 엄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돈 많고 착한 아저씨들 골라왔는데 왜 싫대? 엄마 더 늙으시면 그만큼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 만남도 때가 있는 건데 왜 미루냐고. 이렇게 자식들 속썩이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좋아하시겠어? 아들들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야, 한성우. 아무리 그래도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죄송해요. 성우는 제가 따로 다시 혼낼게요. 내 말 맞잖아. 형이 엄마한테 제대로 말 못하니까 내가 대신 말하는 건데 뭘 날 혼내겠대? 솔직히 요즘 세상에 아들이 엄마 모신다 하면 결혼해줄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엄마는 엄마 인생 빨리 찾고 우리는 우리 인생 찾아야지. 한성혁, 한성우. 가만 보니 너네 지금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를 너네한테 떠넘길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그게 아니라요, 엄마. 둘째가 속상한 마음에 말이 밉게 나왔나 봐요. 저흰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형, 착한 척 좀 제발 그만해라. 엄마 모아둔 돈 있어? 많아? 우리 둘 키우느라 남는 돈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 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자금은 어떡해? 결혼식에 아빠 안 계실 것도 짜증나는데 돈도 없잖아. 지금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면 그땐 우린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성혁이 너도 성우랑 같은 생각이냐?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에요. 성우가 저렇게 말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맥락은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저희가 옆에 있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하셔야 하잖아요. 저희는 재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 일하시기에는 너무 늙으셨잖아요. 첫째와 둘째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늙어서 자기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애들은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따로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 대해 몰랐으니까요. 결혼 비용까지 말 나오는 거 보니 저는 처음부터 노후 자금에 대해 말 안 하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내 아들들이지만 처음 보는 이기적인 모습들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아들이라고 그동안 소중히 금이야 오기야 키웠나 싶었습니다. 첫째, 둘째, 엄마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어?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던데 귀한 내 아들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지. 참나,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 노후를 책임져 달랬니? 그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너네 사회 초년생이라고. 대학생 때처럼 매달 용돈 주고 삼시세끼 따뜻한 식사 해먹인 게 바로 나야. 지금 그럼 누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냐? 나야? 그런 거야? 독립 못한 건 바로 너희잖아.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지원해줬던 것들은 모조리 다 끊을 거다. 서울에서 집 걱정 없이 대출 안 받고 본가에서 살게 해줬더니 배부른 소리들이구나. 내가 내 노후 생각해서 니들한테 월세라도 받으면 되겠니? 아님 당장이라도 내 집에서 나가든가. 엄마, 저희가 죄송해요. 제가 꾸짖자 첫째는 곧바로 사과하더군요.
눈빛만 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느껴졌어요. 둘째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첫째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치사하다 진짜. 형, 우리가 나가자. 그래야 엄마가 우리 소중함을 아실 거야.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 야, 한성호, 너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듣고 보니 틀린 말씀이 없어. 엄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화 푸세요. 왜 한성혁? 우리가 뭐 가출하는 거야? 아니잖아. 집에서 독립하자고. 쌍둥이는 한 몸이잖아. 제가 외면하자 그렇게 쌍둥이는 홀로서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야 좋은 일이었죠. 이 계기로 더 이상 아들들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요. 하지만 웬걸 일주일도 안 돼 쌍둥이는 제게 무릎 꿇었습니다. 치사하겠다고 독립하겠다던 둘째는 형 따라 무릎을 꿇더군요. 세상살이 만만치 않은 걸 집 보러 다니면서 알았나 봅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디 서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쉬웠나요? 물론 돈 있으면 무척 쉽겠지만요. 사회 초년생인 쌍둥이는 지들이 모아둔 돈이라고는 없었어요. 보증금 대출 받으려니 이자 내는 건 겁이 났는지 제게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보증금 좀 빌려주세요. 첫 독립이라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엄마, 형이랑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갚을게요. 어머, 얘들 좀 봐. 너네 엄마한테 돈 맡겨놨니? 아니 왜 다 늙은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래? 언제는 엄마 돈 없고 노후 준비 안 돼 있다고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새 출발하라며. 너네야말로 하루빨리 돈 많고 착한 신부감 찾아라. 난 너네한테 돈 빌려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엄마가 너네 맞선 자리 알아보면 되는 거지? 돈 많은 처자들로 말이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 치사하게 진짜 왜 이래? 그리고 너 둘째, 언제까지 엄마한테 말버릇 그따위로 할 거야? 똑바로 하지 못해? 앞으로 네 형처럼 존댓말 쓰고 말본새 똑바로 고쳐. 이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앞에서 건들거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둘 다 그래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 애네 말아마. 너네 둘 다 독립할 준비는 이 집에서 다 하고 나가. 대신 전처럼 내가 지원해주는 건 전혀 없다. 그리고 월세 대신 월급의 20%는 무조건 내게 입금해라. 나도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랑 푼돈뿐인데 그렇게라도 너네 키움값 받아야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와, 진짜 우리 엄마지만 진짜 독하고 치사하다. 그렇게 아껴서 참 오래 살겠어요. 알겠다는 첫째와 달리 둘째는 또 난리를 부리더군요. 저는 무시했어요. 같은 쌍둥이인데 그렇게 다를까 싶었어요. 둘째에게 저는 돈 안 낼 거면 썩 나가라고 했죠. 저는 이미 화딱지나고 속에 천불이 나서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요. 그럼 또 삐뚤어지고 나중에 어느 댁 아가씨 삶 고단하게 만들까봐 아들 교육은 마지막까지 시켜야겠더라고요. 월급의 20%는 결혼 전까지 매달 입금받기로 한 것도 나중에 각자 월급 모아서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서 돌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지만 1억씩은 맞춰서 줄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 인성 제대로 형성 안 되어 있음 당연히 국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굳이 소개를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절친이 생기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지만요. 늙은 저도 친구 한 명쯤은 정말 필요했나 봐요. 20대에 불타오르는 사랑까진 아니지만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우정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주책이지만 쌍둥이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더라고요.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취향도 비슷하고 입맛도 똑 닮았어. 앞으로 같이 놀면서 싸울 일은 없겠더라.
이제 엄마도 친구랑 사랑하면서 지내려고. 그러니 너네도 엄마 걱정 이제 하지 마. 엄마 씩씩하게 이 세상 잘 살다가 또 저 세상 가서 아빠 만나서 놀아야지. 용기 내 말했더니 둘째는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아무나 만나시다 큰 코 다쳐요.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아무나라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무나 만나겠니? 걱정 마라. 엄마, 냉정하게 말하자면 엄마 나이대 분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말년에 인생 망가지는 분들 꽤 많아요. 외로운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치 형? 뭐라고 말 좀 해봐. 아, 어머니 일단 축하드려요. 걱정이 한시름 놓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좋으신 분 맞죠? 그래도 엄마께서 좋으신 분 만나셨다니까 아들로서 진짜 응원할게요. 그런데 저희도 조만간 그분 만나뵐 수 있는 거죠? 고맙다 성혁아.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하마. 아니 형, 성급하게 뭘 축하한다는 거야. 너 어머니 앞에서 좀 차분하게 말할 수 없어? 넌 애가 왜 자꾸 징징거려? 엄마가 알아서 잘 만나셨겠지. 난 형이랑 달라. 내 마음 숨기고 가식적으로 바로 축하 못한다고. 게다가 엄마, 언제는 아빠 돌아가셨다고 우울하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다 했을 때도 남자 소개 안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뒤에서는 알아서 남자 잘만 만나고 다니셨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그때 형이랑 나한테 남자 소개 안 받겠다고 화낸 거 설마 그 남자 만나고 있어서 그러셨어요? 어쩐지 비아냥거리는 둘째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둘째 성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제 행동에 첫째는 놀라서 벙쪘고 맞은 둘째는 또 억울하다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해요. 나보다 그 사람이 중요해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아들이 흥 좀 봤다고 어떻게 이러세요? 아휴, 이 금쪽이를 어찌할꼬. 저는 곧바로 아들 뺨을 올려붙인 건 좀 심한 일이었나 살짝 후회가 됐어요. 동반자에게 상담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얼른 식사 자리 마련하자고 하더군요. 본인 같아도 세상에 홀로 남은 어머니 어떤 이상한 아저씨 만날까봐 겁도 날 것 같다고요. 곧바로 저는 쌍둥이와 함께하는 저녁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첫째 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성혁군. 아니, 실물로 보니 더 잘생겼는걸요. 엄마가 보여주는 사진들 가끔 봤거든요. 그럼 옆에는 둘째? 네, 한성우, 너 인사 안 드리고 뭐해? 안녕하세요. 띠꺼운 얼굴로 둘째는 건성으로 인사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워요. 동생도 형처럼 인물이 훤칠하네요. 엄마가 많이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쌍둥이가 곁에 있어서요. 그럼 우리 앉아서 식사부터 할까요? 나이가 드니 제때 밥 안 먹으면 손이 떨려서요, 원.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니 얼른 앉자, 얘들아. 아저씨, 혹시 앓고 있는 쥐병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 나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깨는 건 둘째의 목소리였습니다. 쥐병이라뇨?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요.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눈밑도 퀭하시고 안색도 맑지는 않으시네요. 저희 엄마는 나이답지 않으시게 엄청 얼굴이 환하시잖아요. 내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아요? 걱정 마요. 당뇨나 고혈압은 없어요. 그럼 저희 엄마처럼 사별하신 건가요? 아님 이혼하신 건가요? 이혼하셨다면 무슨 이유로 하신 건지. 한성우, 너 지금 첫 만남부터 무리하게 무슨 행동이니? 만난 지 몇 분이나 흘렀다고. 엄마, 저희도 알 건 알아야죠. 아,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식사 자리에서 더군다나 초면에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가 안 되는 거니? 나 괜찮아요. 일단 우리 식사 마저 합시다. 이분들에게 내 정보는 내가 문자로라도 다 보내줄게요. 기분 좋게 만났는데 우리 서로 기분 상하지 말아요. 첫 만남 분위기 얼룩지는 거 나 싫어요. 그럼
이건 여쭤봐도 되죠? 하시는 일은 뭔가요? 연봉은요? 야, 한성호, 너 따라 나와. 죄송합니다. 두 분 식사하고 계세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식탁을 박차고 일어난 건 동반자도 저도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둘째를 끌고 식당 룸을 벗어나더군요. 동반자의 얼굴은 처음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어두워졌죠. 그러면서도 말없이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결국 첫 만남 식사 자리는 엉망진창으로 끝났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둘째를 다그쳤습니다. 너 엄마가 식사 예절 그렇게 가르쳤어? 얼굴 보고 밥 먹는 거 그거 결국 서로 정복해내려고 만드는 자리잖아요. 솔직히 달갑지 않은 사람이랑 그렇게 밥 먹는 것도 싫은데 얼른 물어볼 거 물어보고 끝내려 했죠. 뭐? 그렇잖아요. 생긴 거 보니까 언제 엄마 등쳐먹을지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던데. 난 단자 엄마가 걱정되니까. 걱정 마라. 그 사람 내 등쳐먹을 걱정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만난 건 탁구 모임에서 만났고. 아니 성호야, 넌 엄마가 진짜 걱정되면 말이다. 네 형처럼 젠틀하게 물어봐야 하는 거다. 어떻게 눈을 치켜뜨고 그렇게 건방지게 구니?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뭐 일단 돈 많은 분이라니 안심은 되네요. 넉넉한 형편이면 당연히 아들의 놀이도 잘 챙겨주시겠죠? 그까지 말을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게 하냐? 전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저 올해 안에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친구 집에서는 결혼 문제를 엄청 쪼아대지 우리 집은 능력 없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엄마 이제 돈 많은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저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이제 월급 20%도 안 들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작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아님 그분이랑 합치셔도 되고요. 우리 집에서 아빠 돌아가시고 남은 거라곤 이 넓은 집뿐이잖아요. 집 팔아서 저 가정 꾸리는데 좀 보태주세요. 조금 남으면 형도 나중에 결혼하실 때 도와주시고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늙어서도 아들들 효도받고 사세요. 하나도 아니고 엄마는 둘이잖아요. 얼마나 복 받으신 건지 엄마는 진짜 몰라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정말 뚫린 입이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너 내 아들이 맞기는 하니?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저 대신 첫째가 둘째 아들을 밀치며 말하더군요. 야 한성호, 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할 수 있어? 엄마가 왜 이 집을 팔아?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하셔서 마련한 집이야. 감히 네가 엄마 집을 왜 넘봐? 형은 결혼할 사람이나 구하고 나한테 뭐라 해. 나처럼 얼른 짝 찾는 것도 효도라고. 혹시 엄마가 이 집 판 돈 모조리 나 주실까 봐 겁나는 거야? 뭐? 이 자식이 근데 왜? 치게? 쳐봐. 형 깽값 물어줄 돈 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 넘지 마. 선은 지금 네가 넘고 있잖아. 둘 다 그만해라. 첫째 너도 내 돈 필요하냐? 어머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진짜 이 집 파시게요? 안 돼요. 그럼 둘째 너, 내가 집 팔아서 정말 네 결혼 돕길 원해? 당연하죠. 그나마 몇 년 전 제가 교육시켰을 때 쌍둥이 중 첫째는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째는 정신이 아주 안드로메다로 가 있더군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놈을 마주하니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내 아기들은 이제 없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5분 늦게 태어났다고 더 손길이 많이 갔던 둘째였는데 정말이지 너무 괘씸하더군요. 제가 늙고 힘이 없었으면 이 집을 정말 둘째에게 뺏겼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냉정하게 굴자 둘째는 지원을 해달라며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어렸을 때처럼요. 엄마, 하늘에서 귀한 아들을 내려줬으면 엄마도 보답을 해야죠. 나 이번 시기 놓치면 이제 결혼은 없어. 그러니까 집 부동산에 내놔요. 네? 너 어떻게 엄마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이 난리야? 엄마가 순순히 결혼만 도와줬어도 이런 일 없죠. 둘째는 회사는 어쩌고 벼랑간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소리 지르는 둘째를 사람들이 힐끔거려서 혼났죠. 이제 둘째는 아들인지 왼수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놈아, 네 여자친구도 너 이런 놈인 거 아냐? 얼른 돌아가지 못해? 싫어요. 저 결혼 도와준다고 약속할 때까지 안 가요. 둘째는 성큼성큼 제게 다가와서 대들더군요. 제 팔을 잡고 흔드는 둘째 놈이랑 실랑이 하다가 저는 중심을 잃고 그만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저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둘째에게 선전포고했습니다. 둘째, 너 똑똑히 잘 들어라. 난 너 상견례 같은 거 참석할 생각 없다. 당연히 결혼식도 안 갈 거야. 앞으로 엄마 없다 생각하고 살아. 자식으로서 도리 못하는 내게 엄마로서 도리 난 못 지키겠다. 엄마, 내가 고아야? 지금 나 때문에 다쳤다고 시위하세요? 둘째가 정신 못 차리고 소리를 꽥 지르자 첫째는 둘째의 앞을 가로막고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진짜 그만해. 엄마 다친 것도 모자라서 혈압까지 오르게 할 셈이야?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엄마 사무실까지 찾아갔어? 성혁아, 성우 저놈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둬라. 이제부터 내 아들은 너 하나뿐이다. 절망한 얼굴의 둘째를 첫째가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둘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 본 적 있는 둘째의 여자친구는 나이답지 않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여전히 예의 바른 그 아가씨는 혹시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냐며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앞으로 마음에 들 수 있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 씨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견례랑 결혼식은 따로 오시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 양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성우 그놈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식에 안 가겠다고 한 건 아가씨 잘못 따위 전혀 없어요. 그저 못난 아들과 못난 어미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물을 게 있어요. 진짜 내 아들 사랑해요? 네? 정말 이 사랑 없이 못 살겠어요? 그럼 결혼하고 아니라면 말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 시기가 되니까 조급해져서 사귀던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요. 성우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리 아들이 못난 놈이라지만 내 아들 앞길까지는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하지만 남의 집 귀한 딸 앞길 또한 저는 맞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지 어미한테 하는 꼴만 봐도 마누라 고생시킬 게 뻔했거든요. 둘째 여자친구는 마지막까지 둘째를 정말 사랑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꼭 상견례랑 결혼식 함께 해달라고 빌면서 흐느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그럼 일단 내일 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와요. 입원을 하셨어요? 지금 병원이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병원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꼭 들러요. 저는 우선 그 아가씨에게 병원에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둘째의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보다 먼저 둘째 놈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요? 엄마 병문안 온 거잖아. 누구 때문에 다쳤냐 내가? 아이씨, 병실에서 소란 부려도 괜찮아요 엄마? 지금 나 협박하냐? 이 못난 놈. 병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둘째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봐요? 이런 모자지간 처음 봐요? 그만하지 못해? 병실 사람들에게 아들이라면서 개진상 부리는 모습에 저는 혀를 끌끌 찼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는지 충격받은 둘째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그 아가씨는 제가 둘째 때문에 다쳤다고 말하는 옆 환자들 말소리도 들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순순히 제 결혼 지원해줬으면 됐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엄마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서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엄마가 이제 아들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아요? TV 보면 학대당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내가 겪어보니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꼴 나기 싫었음 진작 돈 달라고 할 때 줬으면 좋잖아요. 내가 남이에요? 소름 끼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둘째를 보고 둘째 여자친구는 병실 안으로 뛰쳐들어오더군요. 너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자기야, 엄마가 쟤 여기까지 불렀어요? 정말 실망이다. 가끔 너 이기적인 행동에도 나도 모르게 눈 감았어.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건 이기적인 걸 떠나서 정말 못된 거잖아. 자기 부모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랑 내가 뭘 믿고 가정을 꾸려? 나 너랑 절대 결혼 못해. 우리 헤어져. 아들은 엄마가 여자친구 여기까지 불렀냐고 제게 따지고 그런 둘째의 여친은 제 아들 뺨을 날리며 헤어지자 하더군요. 너 잘 생각해. 갑자기 헤어지자니 뭔 소리야. 어떻게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굴어. 상상도 못했다. 나한테는 효자 코스프레 하더니 너 겨우 이런 놈이었어? 어머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과일 두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병실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제게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다 그 아가씨는 사라지더군요. 둘째 놈은 제게 눈을 부라리곤 불이 나게 그 아가씨를 따라 나갔어요. 병실 사람들은 친아들 맞냐며 제게 물었어요. 저는 씁쓸한 얼굴로 말했죠. 아니요, 이제 저놈 제 아들 아니네요. 첫째 아들 성혁이는 둘째 성호와 다르게 더 이상 제 속썩이는 것이 없었어요. 살뜰히 효도를 행하더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매일 출석하며 몸이 불편한 저를 도와줬어요. 병실에서 다 나눠 드시라고 제가 딸기도 제일 맛있는 걸로 사왔어요. 집에서 다 세척해서 왔으니까 다들 드셔보세요. 비타민 잘 보충해야 빨리 몸도 잘 낫는 거래요. 아니, 아들이 어제랑 딴판이네요. 아들이 혹시 이중인격이에요? 아파요? 속삭이는 옆 침대 아줌마의 말에 저는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얘는 제 아들 첫째 성혁이고요. 어제 난동 부린 놈은 둘째 성호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세요. 어머, 쌍둥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참 나는 이중인격인 줄 알았네. 소름이 돋았어. 내가 병실 사람들 덕에 웃는다, 성혁아. 저는 웃고 있는데 첫째는 또 심각한 얼굴을 하더군요. 어제 성우가 여기서 난동 피웠어요? 그 자식 진짜 왜 이렇게 엇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도 지났고 엇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인성인 거지.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어차피 그럴 놈이었던 거야. 아니, 어쩜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얼굴은 똑같이 생겨서 두 아들이 이렇게 심성이 다를까요? 그렇죠? 얘는 정말 착해요. 그나마 한 명이라도 정상이라 제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비록 둘째는 은혜도 모르는 망난이었지만 첫째라도 바르게 키웠다면 그것만으로도 훗날 남편 볼 면목 생기겠다 안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죠. 퇴원하자마자 저는 첫째와 둘째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 결혼 망쳤다고 그 후로 병문안도 한 번 안 온 둘째는 저를 본체만차 하더군요. 효심 가득한 첫째는 제가 몸이 계속 불편한지 살폈어요.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다 해놨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너네 그동안 나한테 20%씩 줬던 돈 모은 통장이다. 액수 잘 보이냐? 이 돈을 지금 줄까 아니면 나중에 줄까? 그것도 아니면 너네 키운다고 고생한 이 엄마가 가질까? 너네 생각을 말해보렴. 뭘 엄마가 가져요. 아들 결혼이나 망친 주제에. 내놔요. 한 푼도 빠짐없이. 난 엄마가 꿀꺽하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양심에 찔려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는 또 제 가슴을 찌르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첫째는 역시나 저 가지라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앞으로 살면서 갚는다 말하더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착한 첫째였습니다. 너네 뜻 잘 알겠다. 내가 곧바로 이체해주마. 에이,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되네. 계산해 볼 거예요. 이거 똑바로 맞게 보낸 거 맞아요? 엄마, 저는 잘못 입금된 것 같아요. 뭐, 형 돈 엄마가 떼먹었어? 잠시만 폰 줘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뭐야. 2억이나 잘못 입금했다고? 엄마, 이 큰 돈이 있었어요? 집 팔지 않아도 돈 있었으면서 그렇게 내 결혼에 한 푼도 쓰기 싫다고 버티신 거야? 대단하다 우리 엄마 진짜. 친엄마 맞아요? 저는 착한 아들 첫째에게는 그동안 제게 줬던 월급의 일부분 2천과 제 돈 1억 8천만 원을 더해서 총 2억을 입금했습니다. 둘째에게는 본인 돈 2천만 원 모은 것만 딱 입금했죠. 맞게 입금한 거다. 첫째는 2억, 둘째는 2천. 그니까 왜 형은 2억이고 난 2천이냐고. 그 돈은 부모 섬길 줄 아는 첫째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던 아님 네 노후 자금으로 쓰던 네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둘째 너. 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긋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부메랑이다. 네가 하는 짓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착하게 살아라. 원래 각자 1억씩 주려고 했다. 네 목도 분명히 썼지만 네가 챙기지 못한 거야. 이번 일로 네 스스로를 뒤돌아봐라.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돈으로라도 혼쭐 내줘야지. 성혁아, 엄마는 이제 동반자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연금보험도 나오고 내가 모아둔 돈 있으니 걱정 말아라. 절대 성우한테 돈 빌려주거나 지원해주지 말고 통장 잘 간수해라. 엄마, 감사합니다. 저 2억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그래. 그리고 둘 다 이번 주 내로 이 집에서 나가. 이제 내 울타리는 없다. 20몇씩이나 먹었음 이제 독립할 때 됐지. 난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배우지 못한 건 니네가 직접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배워. 어떻게 이래요? 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대접을 이따위로 다르게 하냐고. 저는 제게 또 한 번 달려드는 둘째에게 청소기를 들고 휘둘렀어요. 너 이 자식 매번 물리적으로 대들려고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같은 쌍둥이? 네가 정말 네 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니? 파렴치하게 엄마 재산이나 노리고 엄마 노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을 팔라 하질 않나. 너 지금은 결혼이 파토났지? 인생이 파토나기 싫으면 똑바로 살아라. 네 보호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둘째는 제가 눈이 뒤집어져서 큰 소리 치자 그제야 잘못했다며 입을 다물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 잠깐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돈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그런 거 아니라고 다 오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 말이면 걔 돌아올 것 같단 말이에요. 한 번만 저 살려주세요. 아휴,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둘째 일어나라. 가증스러운 눈물 거두고. 엄마! 소리 지르지 마 이거사. 네가 툭하면 엄마 해댈 때마다 내 심장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앉는다. 뭐? 원래대로 돈을 달라고?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제가 뭐 가진 게 있다고 해드려요. 너 앞으로 월급 받는 거 50% 나한테 줄 테냐? 물론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라서 오늘처럼 돌려주진 않을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네 부인이랑 나 모시고 살 수 있어? 엄마, 나 겨우 세금 떼면 300인데 엄마한테 절반 주면 전 뭐 먹고 살아요. 게다가 누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욕심이 너무 과하세요. 어떻게 보면 둘째는 순수 악처럼 본인을 좋게 포장도 못하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딱하더라고요. 하지만 정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였답니다. 그래? 그럼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내가 왜 다 큰 아들 놈, 그것도 불효자식한테 내 돈 주고 싶겠니? 그리고 그런 놈을 왜 엄한 남의 집 귀한 아가씨한테 보내고 싶겠어?
앞으로 네 인생 네가 만들어 살아 이놈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여자친구 일도 다 네가 자초한 거지. 내가 자초한 거냐? 사과도 네가 가서 똑바로 하면 너 그동안의 모습들 보고 그 아가씨가 판단하겠지. 끝까지 이러신다는 거죠? 부모 자식 영 끊고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좋고 나야 뭐 손해보는 거 있겠니? 네가 엄청 손해겠구나. 엄마 진짜 저한테만 냉정하게 왜 이러세요? 어렸을 땐 나 더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형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매정하시냐고요? 둘째 아들은 뭘 해도 제가 대쪽 같으니 땅바닥에 누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울부짖더군요. 한심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마트에서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요. 첫째는 그 와중에 제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제 팔을 붙잡고 한참 옆에 서 있더군요. 예,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현재 못난 둘째는 얼굴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보면 스트레스로 속 뒤집힐까 봐요. 둘째는 여자친구도 못 붙잡았어요. 당연한 결과죠. 비단 그 하루만 보고 그 아가씨가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동안 그 아가씨에게도 이기적인 모습 충분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지 엄마한테 하는 꼬라지를 보고 콩깍지가 벗겨져 분명 돌아섰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둘째는 처음에 첫째도 미워하더군요. 그래봤자 치면 손해인데요. 지 피부치 평생을 함께한 쌍둥이니 엇나갔다가 금방 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서로 거울처럼 말투, 행동, 성격 다 비슷했는데 부디 그럴 수 있다면 지금도 첫째를 보고 둘째가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부모로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건강과 제 행복을 위주로 살 겁니다. 누군가 보고 좀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말입니다. 착한 첫째 아들은 그 착한 심성답게 동생이라고 둘째 아들까지 챙기더라고요. 독립해서도 제게 꼬박꼬박 연락하는 첫째 아들은 둘째도 잘 지낸다고 제게 안부를 전했어요. 저도 내심 못난 아들이 더 엇나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착한 아들이 못난 아들 옆에서 타박하면서도 챙기는 듯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살던 집 처분하고 제 노후 자금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랑 혼인신고는 따로 안 할 거예요. 지금처럼 편하게 서로를 돌보며 살려고요. 저는 이제 일도 접고 쉬고 있습니다. 해외는 힘들어서 못 가도 가까운 국내 여행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하는 생각이 남편이 있었더라면 둘째 아들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까요? 짐작도 안 가네요. 자기 재산 홀라당 자식들에게 넘기고 나중에 버림받는 부모의 모습을 미디어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몫은 우리가 챙기자고요. 자식 키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게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